안녕하세요. MBU입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토론이 있었는데, 자, 이것이 한국 2차 전지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가 해리스 트레이드 부활, 친환경주 일제히 강세, 이것 때문인지, 정치적인 거를 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CATL, 리튬 가격, 인하, 광산 정지,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해리스 이 토론의 승리, 승리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해리스 수혜주가 무엇이냐? 2차 전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의 제목, 해리스는 왜 EV를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다루었는데요. 자, 그것의 연결성으로 같이 보면 조금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한국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야 되고, 기업들도 그 조건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 언론 노출 삼가된 해리스 후보가 첫 공개 토론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그냥 원래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을 잘 하니까 이런 조건이 이렇죠. 해리스 후보가 조금이라도 말을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꽤 잘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긴 상황입니다. 사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해리스의 승리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2차 전지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오늘 꽤 많이 들어왔는데,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오늘 이것 때문인데, 탄산 리튬 6.5%. 이것도 CAT의 효과인지, 해리스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닥을 잡았고, 여기 위에 선을 거의 뚫었죠. 자,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RSI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기차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 다 전기차 관련돼서 말하기 껄끄러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급 안 한 것으로 보는데요. 마지막에 일부 언급이 되었는데, 자, 여기 유사남 자료를 보면 앞부분에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하면서 이게 아마 트럼프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밀리면서 이것저것 자기가 원래 하던 것들을 이제 꺼내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 그대로. 전기차를 직접 언급하기에는 지금 현재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죠. 전기차를 보는. 해리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언급을 안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기차 100% 2035년까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물어봐야 되겠죠. 굳이 이거를 뒤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근데 이 35년까지 100%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가장 특이한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여기 외국인이 24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디폴트로 파는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10만 주는 잠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썩 오르진 않았고요. 여기 2만 주 5% 이런 경우는 있지만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시기도 여기 이 지점에서 한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해리스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저기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금지 조치를 이제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한국 국회도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이거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참여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배터리 관계자들이죠. LG, 삼성, SK, 포스코 홀딩스까지, 나머지 몇 개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원자재 수급 불안정, 재활용 관련 규제 부족, R&D 지원, 전문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대중 관련된 관세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보면 미국 IRA, 유럽의 법 현안 관련돼서 이 부분이 기업에 도와줘야 되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로비를 할 건지,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을 막는데 한국이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를 할 때도 중국 관련된 어떻게 엮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반대해버리면, 금지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걸 하는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니켈 관련 인도네시아 니켈 강제노동 품목에 올렸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된 지금 기업들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한계에 국한되면 안 되고, 북미 지역 좀 안전한 데에도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싼데 투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니켈 관련해서는 캐나다도 꽤 많거든요. 현대차, LG엔솔이 지금 HL 그린파워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폭스바겐은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이다,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크로스로 해야 됩니다, 투자를. 자, 캐나다는 중국을 때리고, 자, 캐나다 광산을 하게끔, 니켈 광산이 꽤 크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까지 막겠다. 캐나다 같은 경우 관세 인상 뭐 100% 넘게, 100%까지는 안 되겠네. 꽤 올릴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은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리튬 가격은 중국 기업 CATL이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인 최대 구매처이기 때문에 걔들이 가격 조절을 합니다. 이전에도 가격 높았을 때 다운시키는 역할을 CATL이 했거든요. 지금은 CATL 입장은 사실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투자할 때도 우리가 보면 리튬에 또 노출이 심한 소재 같은 경우에 더 추가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매출 증가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가격 차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게 관세 정도, 그러니까 실제 가격 한 10% 정도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50%, 100%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죠, 구조상.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산을 어떻게라도 쓰게 할 겁니다. 적절한 가격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CAT의 경우에는 거의 리튬 가격을 한치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배터리를 파는 게 중요하고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교체 사업, 그 다음 팩 사업, 샤시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여기 보면 거의 적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적자가 나면 안 되죠. 그 선에서 멈추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리튬이 다시 급등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CATL의 광산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안정화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전기차 강세론자들은 이거 보죠. 카멜레가 이겼다. 설득력 있게.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게 전기 자동차나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었다라는 거죠. 자, 전기 자동차 지원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라라고 이제 압력을 넣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관점, 텔레그램에서도 실시간 의견을 들으니 많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해리스 토론 상황을 보고 한국 2차전지의 어떤 변화들이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뭔가 한국 2차전지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고 삼성 SDI 외국인 수급 변화도 주목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멤버십 가입으로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듯 오늘 토론에서와 같이 해리스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EV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더욱더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기준을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선 이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여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